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은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는데 이번에도 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는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길 희망하지만 한국 등 주변국과의 반발이 거세지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면서 2010년 태풍 곰파스처럼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태풍 링링은 타이안 부근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올 때는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도 서쪽 해상을 거쳐 저녁쯤 강화군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의 태풍 뿌라비름과 2010년의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진로입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는 태풍은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습니다. 뿌라비름 때는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됐고 곰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나무가 부러지는 위력입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은 비보다 바람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도 태풍 곰파스나 뿌라비롬과 같이 비슷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해안가와 제주 산간에는 초속 4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해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 도로와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대목을 맞아 출하되고 있는 핵과일들의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따는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최근 비까지 내려 생육이 더뎌진 데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바람막이 울타리를 점검하며 강풍 피해를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이 옛날 루사 마냥 태안 쪽으로 올라온다길래 여기 직격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과라든지 열과라든지 피해가 심각할 거로 생각해갖고 지금 조기에 좀 서둘러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설하우스 농가도 비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멜론들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부서져 침수 피해를 본다면 모두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흘린 땀방울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일손이 부족해 당장 출하하기 어렵다 보니 배수로에 쌓인 흙을 치우고 물길을 만들어주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세게 온다고 하니까 우리 원예 하우스 오는 친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난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제주에 또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로 일부 도로와 농경지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흘러내립니다. 밀려드는 물줄기는 하천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물바다로 차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엉금엉금 지나다닙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서귀포 남원읍에서는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땅속에 묻혔던 통신 케이블이 폭우에 드러나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고 신축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일부 지역 밭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밭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더 낮은 밭으로 밀려 들어가 또 다른 물바다를 이룹니다. 파종한 지 얼마 안 된 당근밭도 물에 잠겼습니다. 밭 한가운데로 물길을 잃었고 막 싹을 내민 농작물은 휩쓸려 갔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한숨만 내쉽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습이 높고 그리고 또 쓸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썩는 부분이 많죠. 지금 뿌리 작물 같은 경우 무 심어놓은 거는 밑에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습폭우가 제주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태풍까지 예보돼 있어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을 향하면서 영향권 안에 든 미국 남동부 지역은 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3개 주에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하마의 40만 명 인구 중에 수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인명까지 앗아간 도리안.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도 비와 바람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 경고가 내렸습니다.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간이 침대 등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They're expecting a lot of water downtown, and it was best to get ou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I'm preparing for the wors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의 세력이 약화했지만 주말 이후 규모는 더 커졌고 2등급 강도가 하루 더 유지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괴적인 바람과 집중호우, 폭풍 해일의 3가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도리안의 북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4번째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We'll hold congratulations till the end, but we're very well prepared for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and again we're helping the Bahamas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Bahamas. 이에 따라 4개 주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구호와 긴급조치 지원이 이뤄집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때 5천 명의 주 방위군과 2,700명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신들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유와 캐치홀 규제 등 한국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내 소재와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일부 대체하거나 완전히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106곳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19%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개월 안에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4%나 됐습니다. 해당 물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공기업들 가운데는 62%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3개월 내에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기업 가운데 19%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고 한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가 최근 폭로한 내용입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 등 주변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요청 등에 따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데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처리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처리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 저장 탱크를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길 희망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도시화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ICT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로 환경이나 복지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열려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니야, 블라인드 올려줘. 말 한마디로 블라인드를 올리고 로봇 청소기와 선풍기를 작동시킵니다. 휴대전화로 전등을 켜고 현관문도 잠글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될 IoT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집에서 운동을 하면 자동으로 알맞은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고 집에 도착하기 전 차 안에서 집안 에어컨을 켤 수도 있게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거주비율이 높은 독거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국 5천 세대의 스마트홈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가 내린 뒤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모든 과정에 ICT를 적용하고 첨단 단열 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시티. AI가 몸 상태를 확인해 알맞은 운동을 시켜주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도 합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물 관리 기술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내리는 것부터 하수 처리까지 도시의 물순환 전체가 구현이 되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고령화와 양극화 등 미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입니다. 40개국 400여 명이 참석해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의 확대 등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But maybe a smart city has to be an inclusive city. It has to value the intelligence, the capability, the talents of everyone. And a smart city is also inclusive, but it will also be able to deal with the issues of gentrification, housing unaffordability, and inequity. So I think the smart city also must be an inclusive city.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까지 담은 스마트 시티. 그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이 8만 곳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일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모두 7만 9,4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LG U+가 3만 2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KT 2만 7천여 곳, SK텔레콤 2만 1천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통 3사 5G 기지국 가운데 수도권의 전체 55.8%의 기지국이 집중돼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에 지원하는 통신용 칩과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해당 5G 통합칩 샘플을 스마트폰 제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고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 등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앞다퉈 5G 통합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지만 양산 단계에 돌입한 업체는 아직 없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출시하면 5G 시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지하 통신구 화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접근해 초기 진화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인데 5G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우선 감지해서 초동 대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지하 통신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5개 구는 물론 일산과 성남 등 일부 경기 지역까지 통신이 두절됐고 인근 상인들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화재 10개월 후 지하 통신구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온도 계측 케이블이 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후 5G 로봇은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천장에 달린 화재 진압 로봇이 우선 출동해 1차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후 지상에 있는 로봇이 움직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현장 영상은 5G 망을 타고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고용량 데이터를 시차 없이 보낼 수 있는 5G 망과 첨단 로봇 기술이 합쳐져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된 겁니다. 5G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화질의 영상과 초저지연의 대응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도심 속 맨홀 내부가 침수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방수 로봇이 출동해 자동으로 물을 퍼내고 태풍으로 통신주에 충격이 가해지면 드론이 떠 안전성 여부를 살피는 기술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처럼 5G와 로봇 기술이 결합해 재난 현장의 천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주로의 여행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텐데요. 직접 화성에 가긴 어렵지만 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페인 북부에 있는 아스트로랜드사의 RS 스테이션인데요. 화성의 척박한 환경을 재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본색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RS 스테이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